올해 1분기에 고점을 형성할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시나 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00K 위에 안착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2024년에 디지털 투자 상품에 무려 44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2023년 대비 4배나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확장을 우리는 작년에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함께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고, 주춤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9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유입되면서 기관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고 개미들이 털려가니까 바이더딥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매집량이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려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올해에도 축적해 나가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이틀 연속 유입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더리움은 세 자리대에 굉장히 큰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거,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강력한 기관들의 매집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올해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알트 강세장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최고 블랙록의 현물 ETF IBIT 포지션 한도를 25,000에서 25만까지 올리기 위해 지금 SEC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10배 넘는 한도를 신청했다라는 거, 그만큼 블랙록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거래량 증가를 고려할 때 40만 개까지도 올려줘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얼마나 미국의 전통 금융시장 월가에서 비트코인의 인기가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비트코인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JP모건 또한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그런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이다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기를 올해에도 끌 것이라고, 과거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쓰레기다라고 했던 미국 1위 은행조차도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 금과 동등한 위치에 인정을 하는 흐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명확한 방향성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 성장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도적인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기술들도 발전함에 따라 2025년도 충분히 강세 랠리를 갈 수 있다라고 1위 거래소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 비트코인과 최근 미증시는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으로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S&P 500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0.4%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비트코인은 무려 3.7%나 상승하면서 지금 미증시보다도 강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월스트리트의 초대형 금융기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5년 S&P 500이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기관들이 두 자리대 이상의 성장을 점쳤다. 그 얘기는 지금 S&P 500과 비트코인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데 S&P 500이 이런 식으로 두 자리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거, 2025년 비트코인 또한 더 큰 강력한 강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0K까지 반등은 했지만 1월이 계속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매크로 거시경제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용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졸츠부터 ADP 비농업,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지표들이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만 나와주고 트럼프가 취임을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미증시도 크립토 시장도 강세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벌써 미국의 14번째 주까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수 주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입법 절차를 이번 달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왜 1월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까? 1월은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트럼프는 모두가 아는 사실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트코인을 주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방향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여기저기서 돈 끌어 모아서 1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고, 그리고 최근 세일러는 2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공모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2025년에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축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상장사인 컬 테크놀로지 또한 21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매했고, 컬 테크놀로지는 작년 전 세계 모든 주식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기업인데, 이 기업 또한 지금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홀딩 중인 상위 70개의 기업 목록 중에 지난주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집을 했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려는 기업들의 수요 또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은 아마 2025년 작년에 기관들의 채택이 ETF를 통해 가속화됐던 것처럼 2025년은 국가적인 채택과 기업들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수요가 작용될 수 있는 것이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ATM 설치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점유율을 81%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크립토가 굉장히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기관, 기업, 국가적인 채택뿐만이 아니라 개인들까지 ATM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장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스 어덥션, 대중 채택되면서 상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마이클 바가 트럼프 취임 전 연준 이사회 부의장직을 지금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규제가 열릴 수 있고, 이때 똑같이 또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까지 사임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더욱더 좋은 판들이 깔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리플의 RLUSD의 장점은 뭡니까? 리플은 미국 자국 기업임과 동시에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테더를 지금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지금 차용될 수 있는 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분명히 주목을 받고, 더욱더 미국은 미국의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25년도 확장을 지속할 것이고,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은행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우리가 2025년만큼은 SEC 게리 겐슬러도 사임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도 진출한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트래킹해 나가야 되는 핵심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미니는 또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와 500만 달러의 지불 합의를 하면서 소송 문제를 일단락했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의 규제기관 CFTC와의 지금 봉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2025년은 미국의 규제기관 모두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런 무자비한 소송들을 해결하고 봉합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 시장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북미의 가장 중요한 G7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의 차기 총리 또한 친암호화폐 지지자 피에르 폴리 에브르가 지금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친화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의 총리 또한 친암호화폐 지지자가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는 좋은 잠정적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법인 계좌가 비트코인 허용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달 15일날 가상자산위가 법인 계좌 비트코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만약에 국내 법인들도 비트코인 투자가 허용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 또한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코인의 진심인 나라인 만큼 한국 법인들이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미국의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일본의 메타 플래닛처럼 대형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준비금, 현금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또 글로벌 시장에 비트코인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15일날 법인계좌 비트코인 투자 허용 여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이라고 불렸던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1분기에 고점을 형성할 거다. 헤이즈는 정확하게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경에 사이클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1분기 말까지는 어쨌든 상승 흐름이 지속될 거라는 근거,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또다시 돈 찍어내서 시장을 부양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후반부터는 우리가 물론 투자 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1분기 후반부터는 매도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헤이즈 말이 최근 들어서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 충분히 2025년은 어느 시점에는 사이클 탑을 찍고 종료가 되는 지점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이 지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갭은 있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사이클의 70% 구간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올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매도도 조금씩 고려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또한 올해 굉장히 큰 호재가 두 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솔라나 신규 스마트폰이 시커폰이 출시가 되고 솔라나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업그레이드인 파이어 댄서까지 2025년에 출시가 예정되고 있다. 이런 대형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솔라나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네트워크 사이클을 만들 것이고 솔라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서려져 있는 핵심적인 블록체인 시장의 레이어 1 네트워크인 만큼 솔라나의 흐름도 우리가 지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과 함께 트럼프의 오른팔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도지 고래들의 도지코인 축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도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수장직을 맡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지코인도 충분히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일간의 알트코인 퍼포먼스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펀더멘탈이 좋고 수혜를 받는 알트코인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잘 포트에 구성하되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도 잘 분배를 한다면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2025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2월에 알트코인 시장도 이런 식으로 펀딩 레이트 히트맵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랠리를 보여줬지만 또다시 비트코인 단기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알트 시장도 지금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데 알트 투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차갑게 식었을 때에서 뜨겁게 타올랐을 때 팔아야 됩니다. 차갑게 식었을 때에서 뜨겁게 타오를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차갑게 식었다라는 거, 그 이후에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어느 시점이 있을 것이고 이때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처럼 차갑게 식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알트 투자의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100K 위까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유출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비트 대형 고래 혹은 기관들의 엄청난 대형 축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계속해서 음수였던 미국의 기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도 다시금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양수에 위치하면서 미국 기관들의 수요로 비트코인이 지금 100K를 강력하게 돌파해줬다. 이 얘기는 미국의 기관 수요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대비 선물의 매수세 또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다시금 현물 시장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통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려면 현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새로운 강세 랠리를 보여줬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기관들의 매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유동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영래포 RRP와 미국 재무부 TGA 계좌를 뺀 순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순유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금 V자 반등하면서 글로벌 유동성도 확대가
V자가 됨에 따라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이어줘서 V자 반등으로 계속해서 순유동성도 확대가 된다면 비트코인도 조정을 끝내고 100K 돌파 이후 새로운 강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중요했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장대 양봉까지 만들면서 핵심적인 전고점인 100K를 돌파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다음 과제는 뭡니까? 이전 저항이었던 100K를 다시 지지로 만들어주고 바닥을 잘 다져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고 역사적인 고점인 108K를 다시금 시도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K 구간을 저항을 다시 지지로 만들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들과 리테일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들은 가짜 반등이다 하면서 도망치고 있지만 그 공포를 이용해서 고래들은 강력한 바이더딥을 이어주고 있고 강한 저항이었던 100K의 매물대도 지금 없어진 상태고 상단에도 이렇다 할 매도벽은 없는 만큼 이런 고래들의 수요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월봉상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준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강세 랠리가 시작됐는데 지금 자리도 월봉상 전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고 이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25년 마지막 피날레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 대표 주기영 대표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 기관들의 채택, 국가적인 준비금 채택 그리고 기업들의 채택을 통해서 공급원이 꾸준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최장기간 강세 사이클로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사이클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10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언제나 지난 2014년, 2017년, 2021년 강세 사이클 모두 이런 식으로 100주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과열 구간에 올라가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 빨간 구간에 지금 돌입조차 하지 않았고 주황색 구간을 돌파하려 했으나 조정으로 다시 노란색 구간에 와 있다. 적어도 빨간 구간까지 100주 이동평균선이 과열이 돼야 우리가 그때서야 사이클 탑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MVIV 불마켓 스트럭처를 체크해보면 언제나 지난 2014년 사이클, 2017년 사이클, 2021년 사이클 모두 하이불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2번 이상 적어도 2번에서 3번 이상 뜨고 나서 이제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아직 하이불 구간이 지난 2024년 3월 1차 불장에 한 번만 출현했고 앞으로도 한 번 혹은 2번 더 하이불 시그널이 떠야 시즌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아직 한 발 더 남았다라는 것을 모든 중장기적인 신뢰도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2025년은 트럼프 취임과 함께 굉장히 친화적인 규제안이 형성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사이클의 핵심적인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 힘 딱 주고 24년부터 지금까지 잘 구축해 놓으셨던 거 함부로 놓지 마시고 잘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2025년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